회복을 하려면 우리가 아까도 뭐 내가 난처한 일 있으면 전화해서 야 친구야 이거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밑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저한테 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핀잔을 준 다음에 답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걔한테는 별로 노력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30년 친구이니까 기본적으로 같이 밤새 당구 치고 같이 수업 빼먹고 같이 밤새 포카 치고 이런 친구였기 때문에 이게 그 신뢰가 바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스타트업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그 관계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는 저는 뭐 이정식 대표님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핸드폰 보느라고 근데 저는 사람이 친해지기 전에는 비즈니스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데 뭘 일을 하고 처음 만나자마자 저한테 이 사람은 어떻게 막 그러면 제가 되게 당혹스럽더라고요. 아니 날 언제 봤다고 그런 중요한 얘기를 나한테 함부로 하냐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해봤자 실제로 일이 잘 안 돼요. 예약기 기사님하고도 처음에 봤을 때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막 연락해서 뭐 얘기를 좀 하자 그러시길래 되게 당혹스러웠는데 1시간 얘기해보니까 굉장히 인사이트도 있고 사람이 보면 질문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수준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틀려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그 신뢰가 딱 쌓이고 나니까 다 틀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업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스타트업과 혁신적인 어떤 오퍼레이션이나 그런 비즈니스를 같이 영위하려면 신뢰를 쌓일 때까지의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솔직히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식구라는 얘기가 되고 술을 같이 먹으면 같이 개가 되고 이러면 같이 개가 되는가. 요즘은 술버릇이 좋아졌으니까 그렇게 그런 분은 별로 없겠지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성과, 중기 성과, 장기 성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사실은 우리 사업과 굉장히 동떨어져 보이지만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나 굉장히 큰 회사를 10배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뭐 당장 효과는 있지만 사실은 그 포텐셜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런 걸 같이 좀 보시면서 해주시면 좋겠고 이 관계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작은 조직이나 또는 하찮아 보이는 1인 기업이나 이런 회사들하고 일할 때는 처음에 좀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쟤를 어떻게 빼먹을 방법이 없을까? 쟤를 이용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한 건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사실은 이게 토끼도 알거든요. 토끼도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는지 아니면 좋아하는지 알듯이 이 인간이 얼마나 영민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도 이제 사기도 많이 당해보고 있는데 사기 당해보면 요령도 좀 생기고 근데 작은 1인 기업도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어서 딱 만나보면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지 도와주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 네트워크 사회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미팅하기 전에 제가 썼던 글부터 시작해서 인터뷰했던 거, 뭐 프로필, 뭐 옛날에 헛소리 한 것들까지 다 조사해서 다 읽은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할 만한 것들을 딱 먼저 얘기해요. 이미 조사 다 해요. 레퍼런스 체크 다 하고. 그런 친구들한테 그냥 얘를 뭘 빼먹을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사실은 걔도 똑같은 마음을 먹어요. 이를 어떻게 이용해. 근데 내가 마음을 주고 야 너는 진짜 좋은 친구인데 내가 단기적으로 도와줄게. 네가 나중에 나 좀 도와줘라. 이러면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관계라는 게 저는 뭐 갑자기 이제 굉장히 멋진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받아주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사람 사이의 관계는 보면 이렇게 이사장님한테 제가 10,000원짜리 밥을 사드리면 사장님은 저한테 1,500원을 사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12,000원짜리를 사드리고 그 다음에 15,000원짜리 사주시고 이러면 사실은 관계가 에스컬레이션이 되면서 관계가 확대되고 증진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000원짜리 사주면 10,000원짜리 다 그러면 제로가 되잖아요. 관계가 유지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이 관계에 아주 깊은 노하우 중에 하나, 얄팍한 노하우 중에 하나는 항상 구체 관계를 조금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와주고 받으면 사실 조금 더 받으려고 하고 더 받으면 제가 빚진 것 되잖아요. 그걸 또 갚아야 되니까 더 크게 갚고 이러면서 사실은 관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데 작은 1인 기업이나 외부의 작은 조직하고 할 때는 하여튼 처음에 좀 덮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사실 사람이 아무리 나쁜 놈도 자꾸 도움받다 보면 고마움이 있고 그러면 그걸 보답하려는 게 사실은 인지상정인데 사실은 비즈니스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7분 남았죠? 7분 남은 거죠? 7분? 7분? 글쎄 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인사이트라고 했는데 인사이트를 준영님 좀 도와주실래요? 트렌드 인사이트가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아실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은 스타트업을 발굴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트렌드를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스타트업의 사례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같이 옛날에 같이 일했던 동료라서 박준영이 인사하셨어요. 박준영 매니저라고요. 하나 드림 플러스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일인데 그때 있다가 하나로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저희가 인재를 잃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막 나가라고 그러죠. 그게 굉장히 좋은 게 가면 사실은 네트워크 굉장히 거기에 저의 신복이 한 명 딱 들어가는다고 있어요. 최근에는 저하고 막 일하다가 제 성격에 도저히 못 참고 나간 친구가 6개월 전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산 나눔재단의 무슨 스타트업 지원 센터장 같더라고. 저하고 같은 레벨인데 그래서 저 밑에 제가 엄청 갈구고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막 그러는데 걔가 가서 어느 순간 어제 이제 아산 나눔재단 행사에서 딱 봤는데 명함을 탁 주면서 김상무 내 명함이네 그러는 거예요. 센터장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잘 지내보시죠.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무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좋은 게 정말 물론 제가 심하게 갈궜지만 그래도 깊은 정이 있는 굉장히 깊은 정이 있어요 서로. 그런 친구가 요직에 이렇게 했으니까 일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준영님도 저기 드림플러스의 핵심 멤버거든요. 그래서 드림플러스가 너무 편하네. 이렇게 하면 거기에 거의 가장 힘센 사람이 저를 와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쟤 뭐지? 멋있긴 한데 저 정도 레벨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얘기를 결국은 자기 자랑을 트렌드 인사이트는 뭔가 하면 저희가 이제 1년에 약 한 30개 회사를 선발해서 투자하는데 그거가 보통 경쟁률이 한 30대에서 40대 보통은 한 1200개 정도의 회사 지원서를 가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주 초기 기업들이라서 3년 후에 무슨 사업이 뜰지가 몰라요. 저희 똑똑해서가 아니라 인사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사업 계획서를 막 보다 보면 이런 사업이 있네.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물류나 이런 쪽에 아주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보이는데 보면 갑자기 작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물류 관련한 그 스타트업의 사례들이 쭉 보여요. 빈도를 보면 한 2, 3년 후에 이쪽 분야에서 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겠네 라는 게 보여요. 외부에 협업을 하면 실제로는 그 자체에서 얻게 되는 매출이나 또는 이익뿐만 아니라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드는 생각 있잖아요. 김상무하고 친해지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드시는 분들 그렇지. 샤이 하시네. 네.
한국 사람들이 단점이 자기 생각을 잘 표현을 안 해요. 솔직하지. 포트폴리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사실은 저희가 스타트업 또는 혁신을 하면 혁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5년 후에 성과가 크게 나고 그게 우리 기업을 10배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3년, 5년 후면 미래잖아요. 미래. 3년 후, 5년 후를 예측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학점은 C 받았지만 통계학 과목을 여러 개 들었는데 확률론이 사실은 뭐 굉장히 지나고 보니까 제 인생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상이 확률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뭐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세계. 이게 이제 이걸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 윤영인 대표님 양자역학 아시나요? 제가 하나를 다 하네. 딴걸 많이 하시니까 양자역학은 원론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원자,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원자 주위를 돌잖아요. 옛날에는 원자 모델을 할 때 전자는 요 궤도에 돌 거야 라고 딱 찍어두는데 실제로는 물리학자들이 딱 보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확률적으로 이쪽 궤도에 있는 것 같아. 원자도 확률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원자를 보면 이 큰 방에 예를 들면 점 2개 딱 찍어놓고 여기 원자고 여기에 전자야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전자의 궤도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확률론적 세계, 양자역학이 그 원리로부터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확률론적 세계관을 만드는 데 핵심이다라는 건데 비즈니스도 좀 비슷해요. 비즈니스도 정말 해안이 있어서 야, 저 사업해. 그러면 딱 보이는 걸 가지고 그냥 M&A를 딱 하면 되게 클리어하죠. 물론 1조가 들어요. 근데 미래의 세계는 사실은 어디가 실제로는 그 핀포인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비유를 할 때 스나이퍼와 산탄총하고 딱 달라요. 예를 들면 에스키모는 2km 밑에 있는 물개를 잡으려면 물개 구멍 앞에 1km에서 2km 멀리서 냄새나 이렇게 안 들키게 숨어 있다가 물개가 물 밖으로 머리를 살짝 내밀면 1km 밖에서 총을 한 방 딱 쏴요. 한 방에 쏴요. 한 방에 맞춰야 되는. 근데 새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숲속에 새가 푹 날라오면 산탄총이 안에 이제 쇠구슬이 한 20-30개 들어있잖아요. 그걸 그냥 그쪽 방향으로 빵 쏘면 그 한 20-30개 중에 1개, 2개가 맞거든요. 근데 미래 비즈니스도 사실은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미래에는 대충 저 방향일 거야.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2-3년 후에는 물류 관련한 회사가 크게 성장하는 게 좀 케이스가 좀 나오겠네. 이러면 근데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류 관련한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거죠. 뭐 넓게 이렇게 쭉 뿌려놓으면 그 중에 2-3개 물론 그 10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죠. 하나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장점 위주로 보죠.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투자할 때 하나도 없어요. 장점 위주로 이렇게 보고 사실은 대충 하는 거죠. 대충 산탄총 쏘듯이 대강의 방향을 보고 당기면 그 중에 2-3개가 맞는데 나머지 한 20개 정도의 쇠구슬은 사실은 날리는 거죠. 이게 실제로 혁신이나 또는 스타트업 투자도 비슷한데 혁신은 사실은 그런 산탄총처럼 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보통 투자에서는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죠. 많이 해놓고 그 중에 큰 거를 몇 개를 던지자 하는 거고 이 컬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안 할 수 없어요. 이게 이 혁신을 하고 또 오픈 이노베이션 왜냐하면 내부에 나하고 좀 이상한 놈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나하고 비슷한 놈이면 협업합자 별로 쓸 거 없거든요. 이상한 놈하고 얘기를 여러분이 지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하고 비즈니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이상할 거잖아요. 말도 이상하게 하고 서울말을 쓰긴 한데 잘 못 알아듣겠고
논리도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억지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기도 되게 힘든 아주 이상한 존재가 앞에서 막 얘기하는데 쟤하고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존경심? 이런 건 기대할 수 없겠지만 이해심? 이해하고 이상한 놈이지만 칭찬하고 또 제가 이상한 얘기해도 김창훈님은 참 생각이 참 특별하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사람 머릿속에는 대부분 완전 도라이다 이런 얘기를 들리긴 들려요. 근데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인드셋이나 또는 문화나 이게 단순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부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마인드셋을 가지게끔 조직 자체의 문화가 돼야 사실 외부하고 협업이 가능하거든요. 이사장 이제 되셨죠? 이제 밤새신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9시쯤 일어났어요. 저는 이 강연하느라고 오늘 새벽 3시에 깨가지고 한숨도 못 잤어요. 진짜 보통은 이게 6시에 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통은 3시에 깨면 8시까지 잘 수 있으니까 뭐 뒤척이다가 또 한 3시간 자는데 6시에 깨야 된다 생각하니까 3시 이후에 잠을 중간에 한번 깬 다음에 잠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컬처죠, 컬처. 아침에 그냥 늦게 와도 돼. 저는 회사에 늦게 가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여기 준영님이 계실 때는 좀 이렇게 부담이 됐었는데 요즘은 10시 넘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10시, 11시에도 출근하고 뭐 안 가기도 하고 사실은 마음속에 이제 결심이 쓴 게 일찍 회사 가는 게 등록이 아닙니다. 뭐 일찍 가서 사실은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없는 날은 11시에도 출근하고 11시 출근은 진짜 나 잘못 얘기했다. 사실은 제가 6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회사 일을 합니다. 메일 정리하고 답변하고 그날 할 일 다 정리하고 사실은 그날 할 일을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다 하고 일부러 막 빨리 가고 싶은데도 참고 그래서 10시에 저희 직원들은 그래서 김상무가 자기들보다 늦게 오니까 사실 출퇴근에 대한 부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자기들 일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한테 별로 보고도 안 하고 저 모르게 하는 일도 되게 많고 근데 제가 처음에는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해요. 아니 내가 담당 임원인데 저 모르게 뭐 일을 추진하고 뭐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뭐 이거 계약 사인 빨리 해줘야 뭐 그러길래 속으로는 이것들이 나를 물러 쓴맛을 보여줘 이런 생각이 에고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들한테 갑질하면 얘들이 이제 사사건건이 나한테 어머니 결제 제가 이거 뭐 보고서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엄청 귀찮아질 거잖아요. 늦잠도 못 자고 사실 제 퇴근도 못 하고 하니까 그걸 꾹 참고 야 너 이렇게 잘했냐 사인 그냥 네가 대충 하지 이거 뭐 나한테 꼭 받아야 되나 저거 이렇게 사인해주고 뭐 말았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귀찮게 하는 애 없어. 회사에 없어도 회사가 진짜 너무 잘 돌아가요. 준영이 맞죠? 우리 회사가 진짜 잘 돌아가잖아요. 조직의 퍼포먼스가 롯데그룹 계열사의 3배 정도. 진짜. 다른 회사 저희가 한 10명 정도 조직인데 30명 정도에 있는 다른 회사의 기획팀보다 저희가 3배 팀잖아요. 최소. 왜냐하면 김상무한테 보고 안 해요. 보고는 지네들 마음대로 하니까 애들이 뭐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제가 책임져 갈게요 막 해. 근데 제가 한 번도 딴지가 적이 없고 걔가 말을 하면 너의 약속이고 회사의 약속이니까 내가 받아줄게. 과장되긴 한데 실제로 뭐 시비 거는 적이 가끔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게 문화라서 사실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이 문화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넌 천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도 좀 쓸데없는 생각이 나오면 내가 천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사실 그러다 보면 진짜 천재가 돼요. 그런 사례가 있냐? 여러분이 보시고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창업을 하시면 비즈니스 스탠딩 코미디 뭐 이런 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슬라이드 준비하는데 좀